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하는데요. 지수법칙은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때 한번 해봤는데, 뭐 이거는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수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곱하는 경우에는 더하기랑 좀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구별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수로 이제 여러 번 더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리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랑 곱할 때랑 이제 구별을 두는데 당연히 이제 곱하기가 얘보다는 발생 순서가 먼저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는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게 귀찮다 이겁니다.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게 귀찮다. 그래서 이 귀찮음을 해소하고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번 무한수 더하는 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로 야 너를 4번 더했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를 4번 더했다. 야 그래서 이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표현한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수를 여러 번 이제 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하는 경우는 다르게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의 몇 승, 4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와 더할 때는 당연히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면은 곱하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같은 더할 때는 곱하기로 표현하고, 같은 수를 곱할 때는 이렇게 지수로 표현한다. 뭘로 표현한다? 지수로 표현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이걸 이제 아시면은 예를 들어서 2의 4승 곱하기 3의 3승은요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달라요.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위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게 뭐 5의 7승이다 뭐 이딴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밑이 다를 때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밑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의미가 야 너를 2를 몇 번 곱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 4번. 너는 2를 몇 번 곱했니? 3번. 그럼 총 몇 번 곱했을까요? 7번 곱했겠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2를 몇 번, 일단 4번 곱한 애랑 와 이걸 다 쓰려고 하니까 죽겠다 진짜. 얘를 이제 2를 또 여기는 몇 번 곱했겠어요? 3번 곱했겠죠. 그래서 토탈 몇 번 곱했다? 7번이니까 우리가 이제 2의 7승. 그러니까 즉 4 더하기 3. 그러니까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7승으로 표현한다. 이게 1번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괄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괄호인데 예를 들어서 2의 4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승을 했다는 얘기는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3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지수니까요. 그래서 2의 4승을요. 3번을 곱하게 됩니다. 3번을. 그럼 3번을 곱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수끼리는 이제 곱하게 되면 아까 위에서 더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4를 몇 번을 더할까요? 당연히 3번을 더하겠죠. 그러면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면 선생님이 이거 구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12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지수끼리는 뭐 하면 된다? 곱한다. 그래서 괄호가 있을 때는 곱한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 B의 전체 인승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A, B를 n번 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N, BN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B의 세제곱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세제곱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얘가 지수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3번 곱했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를 3번 곱했다. 그래서 3B 세제곱 곱하기 3B 세제곱 곱하기 3B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을 일단 보시면은 3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3번 곱하게 되죠. 그럼 3에 3승하고요. 그 다음에 B를 몇 번? B의 3승을 3번 곱하니까 3번 곱하니까 B 3승에 3승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의 3승에 괄호가 있으면 아까 보다시피 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의 3승에다가 B의 9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여기는 1승이니까 가로 안에 있으면은 지수끼리 뭐 한다? 분배 법칙 같이 이렇게 곱한다라고, 지수들끼리 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은 여기 3 됐습니까? 3 곱하기 3은 9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네 번째는 이제 그 분수 형태인데요. 분수 형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B의 A승이 N승이라 그러면 분모도 N번 곱했을 거고 분자도 N번 곱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 때문에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는 A의 M승 나누기 B의 N승이 있습니다. A의 N승이 있습니다. 그럼 나누기는 왜 이렇게 이제 다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일단 예를 들면서 세 가지로 일단 먼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은 M이 M보다 큰 경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나눠지는 대상을 우리가 이제 P재수라고 합니다. P재수. 그냥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누는 수를 우리가 재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P재수의 차수가 재수의 차수보다 이 제자는 나눌 제자입니다. 이 P자는 당하는 애고요. 나눔을 당하는 애, 나누는 애. 그럼 이제 P재수의 차수가 이제 큰 경우에는 지수가 이제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A의 5승 나누기 A의 3승이죠.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A의 3승이 밑에 깔리니까 A를 몇 번 곱한 거다. 원래 의미는 3번이고 A의 5승 같은 경우에는 위에 5번이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약분이 몇 번 되겠어요? 3번 되겠죠. 이렇게 3번. 그럼 위에 남은 거는 결국 몇 개가 남았다? 2개가 남았죠. 그래서 5에서 그냥 3을 뺀 결과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그래서 결과는 A제곱인데 그 의미는 뺀 거랑 같습니다. 여기는 총 5개를 곱했는데 여기는 밑에 3개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3개를 빼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분이 되면서 3개를 빼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 삼승 나누기 A 삼승. 그럼 똑같은 걸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눌 때는 지금 지수끼리 뺀다라고 보셨어요. 뺀다라고. 그래서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있는데 얘가 나눠지는 대상이 똑같죠. 그럼 다 약분 처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약분 처리되니까 얘가 1인데요. 근데 잘 보시면은 지수 법칙에서는 요거 두 개를 뺀다 그랬잖아요. 그럼 A의 0승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왜 이게 A의 0승인데 옆에 보면 A가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0의 0승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를 할 수 없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분모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모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뭐 딴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진짜 어디 가서 이거 뭐 A 0승이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0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지수가 이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0인 경우 무조건 얼마? 그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0인 경우는 1입니다. A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어디 가서 제발 무식하게 아씨 0승이면 0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수가 0인 경우는 얼마다? 1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P재수의 차수보다 재수의 차수가 이제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M이 있고 이제 N이 있는데 N이 이제 조금 더 크다 이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A 3승 나누기 뭐 A다 이렇게 A 5승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원래 의미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아유 길다. 위에는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약분 몇 번 할까? 하나, 둘, 셋, 세 번 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번 하겠죠. 그러면 얘가 원래는 A제곱분의 1인데 자 다시 우리가 나누게 되면 지수들끼리 뭐 한다라고 봤어요? 뺀다라고 봤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꾸로 빼는 거죠. M 빼기 M. 그러니까 N이 크니까 원래는 이 값이 원래 의미는 A의 5 빼기 얼마? 여기 3분의 1 이거랑 같다고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역수 취하는데 이거 뭐 외우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로 빼세요. 외우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빼세요.
원래 의미는 5개, 밑에 5개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하나도 없죠. 약분되니까. 그래서 a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2승인데,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러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역수꼴로 바뀐다. 음수가 붙으면은, 지수에 음수가 붙으면 역수꼴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2승은 a제곱분의 1, 역수꼴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거는 뭐 기본이라서 뭐 많이 지겨우실 것 같네요. 뭐 잘 하시니까 넘어갑니다. 자, 곱셈은 이제 분류 뭐 전개하는 건데 전개는 뭐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알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덧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연산 중에서 곱셈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칙연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교환, 결합, 분배 뭐 이런 것들은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빼기나 나누기는 이런 성질들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시는 게 빼기, 나누기는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교환 법칙은 아실 거예요. 그 곱하는 거 자리를 바꿔도 같다. 결합은 자, 여기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 쓰세요. 결합 법칙은요. 항상 여기는 모두 연산기호가 뭐다? 곱하기입니다. 모두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은 계산 순서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하고 뒤에 거 곱하나, 그 다음에 뒤에 거부터 계산하고 앞에 거 곱하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적으세요. 계산 순서가 상관이 없음. 계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음. 중요치 않다. 계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결합은 제발 부탁인데 계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곱하기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같다는 얘기지 뭐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분배 법칙인데 A 곱하기 이제 뭐가 있어? B 더하기 C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 많이 해봤으니까 어떻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죠. 그런데 여기서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묶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또 분배 법칙입니다. 이 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적읍시다. 분배 법칙. 역과정도 분배 법칙이다 라고 아셔야 되고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 결합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결합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제발 부탁인데 분배 법칙이다 라고 알아주십시오. 분배 법칙.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 법칙은 싹 다 더하기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은 곱하기, 더하기로 구성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볼 때는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다른 기호 곱하기 돼 있고 다른 기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결합이나 분배는 모양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그래서 역으로 해도 분배 법칙 이렇게 내려와도 분배 법칙 이 구별만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입니다. 이거 분배 법칙입니다. 다시 올라오는 거 분배 법칙. 결합 법칙은 계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개념 체크 3번인데 이거를 뭐 선생님은 솔직히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차분하게 풀어 주셔야 됩니다. 차분하게. 어떻게 일단은 매우 차분하게. 알겠죠? 그 가로가 있을 때 지수끼리는 뭐 한다? 이렇게 지수들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C는 1이니까 일단 A 6, 그 다음에 B 9승, 그 다음에 C 3승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 3승, C 6승 됐나요? 그 다음에 나누기 자 나누기 일단 합시다. A 몇 승? 4승, C 4승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A, B, C부터 적으세요. 왜? A, B, C, B, C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있지 보세요. 지수는 곱하는 것들은 지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것들은 뭐 하시면 돼요?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깐만요. 600이 얼마? 4 이렇게 되고 6에서 4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9에서 얼마? 3을 더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곱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9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C는요. 3 더하기 6 곱하니까요. 그 다음 나누니까 빼기 4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12, 그 다음에 C의 여기는 9니까 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결론은 이걸 다 정리하면은 A 6승, B 9승, C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B 3승, C 6승,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로 그냥 곱십시다. 그게 더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A 4승분의 1 곱하기 C 4승분의 1. 왜? 그냥 분리시켜서 쓴 거예요. 이거 곱하면 A 4승, C 4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A 6승이랑 A 4승이랑 나누니까 뺄 거고. 여기서 그냥 바로 연산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B 9승, B 3승을 곱하니까 9 더하기 3. 그 다음에 C 3승, 6승, 나누기 4승이죠. 그러니까 3승, 6승, 그 다음에 4승을 이렇게 나누니까 빼기, 더하고 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들을 보는 연습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 연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엔 되게 낯설어요. 뭐야 이거, 뭐 복잡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숫자가 개수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차분하게 또 한번 해봅시다. 4분의 1, 그 다음에 x세제곱, y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1을 두 번 곱했으니까 36분의 1, 그 다음에 x 4승, y제곱. 차분하게 하세요.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겠죠. 마이너스 8 바로 치고, 그 다음에 x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 9승 되겠죠. 그 다음에 y 6승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적어 놓은 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간편하냐면 일단 앞에 있는 요 개수들 개수들부터 숫자들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숫자들부터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긴 나누기니까 그냥 곱하기로 고치겠습니다. 역수니까 36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누죠. 그러면 3 빼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니까 플러스 9승,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나누니까 빼기 2승,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니까 6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계산해야지 이걸 쫙 풀어가지고 뭐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잘 하리라 믿는데 일단 선생님 하는 대로 하세요. 이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마이너스 70이 되고요. x에 이제 요거 하면은 8승. 숫자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y에 몇 승? 6승.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걸 뭐 분수로 나타내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이쁘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전개하는 건 빠져 있네. 이런. 개념 체크 4번은요, 잠시만요. 이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개념 체크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뭐 전개하는 거니까. 필수제 5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에너지 낭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정리식에서 뭐만 구하는 거냐면, x, y 개수만 구하는 겁니다. 그럼 x, y 개수만 구하고 치웁시다. 알겠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또 보면은 문제 안 읽고 막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있어요. 막, 룰루랄라, 나 이 정도는 잘하지. 이러면서 막 다 정리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XY 개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얘를 이렇게 세 번, 하나, 둘, 셋 다 해야 되는데, 그때 XY가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XY 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건데, 곱해서 XY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1은 곱해가지고 xy가 되는 게 없어요. 끝. 그러면 xy의 개수는 요거 동량을 xy를 하나의 문자로 봅니다. 그래서 xy를 하나의 문자로 보기 때문에 개수는 1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18이다. 그때 또 이거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렵겠죠. 상수 K 값을 구하라. 근데 선생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어디를 좀 중요하게 표시를 하냐면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 얼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요. 문자에다 그냥 1만 넣으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요? 문자 값에다가 어, 그러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문자가 x밖에 없죠. k는 왜 그러냐면 문자가 아닌 이유가 상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 값에다가 얼마?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5x제곱, 세제곱 합시다. 6x제곱 플러스 2xy 세제곱 플러스 7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상수를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를 더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5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거죠. 모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근데 이 의미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x에 얼마 1을 대입하고 모든 문자니까 y에도 얼마 1을 대입한 것과 같습니다. 알겠죠? x와 y에 1을 모두 대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개시키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 문자가 x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수는 k값입니다. k값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k는 문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3x-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kx 됐습니까? 마이너스 4k가 있는데 여기를 다 전개하기 귀찮은데 이거의 모든 개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면 x에 얼마 집어넣어버려? 1 집어넣습니다. 1.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곱하기 자, 여기 1 집어넣습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이다. 그럼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9다. 양변에 2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값은 k값은 당연히 얼마? 2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막 정리하고 계시면은 골 때립니다. 그래서 모든 항의 개수 총합이 뭐 얼마다 이런 거 하면 문자 값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이 k에 1을 넣으시면 안 돼요. k는 숫자입니다. 숫자. 지금 어떤 미지의 숫자인데 여기는 뭐 문자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책에 나와 있듯이 얘를 뭐 다 전개해서 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자에다 1을 넣는다. 이것만 좀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x 3승의 개수 그 다음에 x 5승의 개수로 각각 a, b를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 다 정리하기가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죠? 짜증나니까 아까 1번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정항을 구한다 그러면 특정항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특정항의 개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시고 일단 따라오십시오. 자, 어떻게 되냐면 1을 뭐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데 일단 x3승이 1이랑 곱해서 x3승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5x3승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얘랑 곱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x3승이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12x 세제곱.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밖에 없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4x 세제곱.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니까 12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얼마다? 16이랑 24에서 얘를 더하니까 9를 더하니까 31x 세제곱 되겠죠. 31x 세제곱. 자, 그 다음, 잠깐만, 17하고 17, 16, 30이랑 33이네요. 죄송합니다. 33.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지우고 특정 한만 골라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적겠습니다. x 5승인데 1은요, x 5승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다 뭐랑 곱해도 x 5승이 안 됩니다. 그럼 1은 제끼고 x 3승 같은 경우에는 3x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4번 다 분배시켜 봐도 x 5승은 안 나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만 곱해야 이제 x 5승이 나오죠. 나머지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0x 다 5승 됐습니까?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해도 얘밖에 안 되겠죠. 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6x 5승이니까 다 더하게 되면 36x 5승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x 세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잠깐만요.
36이 아니고 26이네, 26. 26. 그래서 여기서 이제 33에서 얘 빼게 되면 답은 6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항을 구할 때, 특정항에 구할 때, 어떻게, 원래 이거 다 분배시켜야 돼. 1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분배시켜야 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 꼭 좀 특정항을 찾을 때는 특정항만 구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 요까지만 진도를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 과정에서 밑에 보면 확인 체크들이 다 있습니다. 확인 체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 체크는 오늘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책을 하나 드릴 건데, 책을 하나 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책을 하나 사라고 얘기할 건데, 그 책을 사셔가지고 꼭 좀 문제를 푸시면 좋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